네, 슈팅 스탁 일부 쇼미더 스탁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 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 투자 포인트 짚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쇼미더 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 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3월 8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간밤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위원회 출석을 해서 이런 금리 인상과 속도가 더 높아지고 가팔라질 수 있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밀렸습니다. 또 국채금리 오름세를 보였고 2년물, 10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크게 벌어졌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 영향으로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 켜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이번 주 10일 고용지표와 다음 주 CPI 물가지표, 그다음 주 3월 FOMC 회의까지 이런 이벤트들 예정되어 있는 만큼 거시적인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수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이런 영향으로 1% 넘게 밀리며 출발을 했습니다. 2,435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내내 하락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더 빠져나가면서 전거래에 대비해서 1.28% 하락한 2,431.91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개인이 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고요. 9,400억 원 넘게 담았습니다. 외국인들 장 막판에 수급 들어오면서 500억 원 사자세 보였고요. 기관은 오늘도 매물을 던져냈습니다. 특히 변동성 큰 금융투자 쪽에서 7천억 원 넘게 팔았고요. 반면에 연기금 쪽에서는 3거래일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810선 깨지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 방어를 하면서 오늘도 2차 전지, 리튬, 또 저출산 테마주에서 움직임 들어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22% 내린 약보합권 813.95포인트로 뉴욕 증시나 코스피 대비해서는 선방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3거래일째 같은 매매 동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 홀로 열심히 담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3거래일째 쌍끌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함께 크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1,300원 아래에서 머물렀던 환율이 오늘은 22원 오르면서 1,321원 4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 스탁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백승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코너이죠.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네, 요즘 우리 시장에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거의 시장 상승폭을 네, 계속해서 다 책임지고 있지만 네. 저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를 가져왔는데요. 네. 셀트리온 제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바이오주들이 오늘도 그렇지만 요즘 하나둘씩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물러났었던 서정진 명예회장이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이제 나흘째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를 떠올려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예전에 한미약품도 있었고 많아요. 그렇지만 SK 쪽도 있죠. 바이오 사이언스도 있지만 실제 주가가 거의 바닥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주의 어떤 가장 선두에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주가가 살아나면서 바이오 제약 업종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 셀트리온이 올라간 이유가 이제 명예회장이 복귀한다는 이유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진단키트 쪽 실적은 좀 부진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진단키트 쪽은 부진했다. 그렇지만 원래 본업이었던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에 있어서는 이전년 대비해서 작년 실적이 매출액이 이제 30%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서 본업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또 저는 상승세가 나왔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3일 연속 4거래일 정도 이제 매수가 나왔고 셀트리온 그룹에서도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죠. 이때 바로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좀 하게 되면서 지난달에도 발표했었고 이번 달에도 추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 같이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보실 때도 삼성전자가 잘 가면은 다른 반도체를 우리가 또 보게 되고 또 그런 것처럼 배터리 쪽에서도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올라가니까 다른 배터리를 우리가 찾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셀트리온 그룹주가 올라가면서 바이오 제약주를 보는 그런 분위기들이 저는 좀 많이 조성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바이오 제약주가 지금 바닥이니까 제가 앞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좀 했었고 네.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현대약품 같은 종목들 또는 국전약품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주가는 실제로 3월달 초부터 바닥 만들고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 제약이었습니다. 요즘 바이오 관련주가 특징주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서정진 명예회장 복귀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 있어서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자사주 매입 발표까지 재료가 더해지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시장 이야기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백승화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나노테크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리튬이라는 부분이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네.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미래나노텍 종목은 원래는 리튬을 하는 회사가 아닌데 이 계열사 중에 리튬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목을 받고 리튬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네. 원래 이제 작년 11월 영역이 25,000원 영역이었고 이제 최근에 그 25,000원 영역을 다시 두드리고 있어서 제가 이 노란톡방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구간에서 리튬 관련주로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고 최근에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등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은 원래 말씀드렸듯이 리튬 관련주가 아니다. 그런데 계열사의 사업 부분 중에 리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여태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월봉상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을 해주면서 오늘 매수한 사람이 아니면 이 미래나노텍 종목은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지난주 방송 때도 지지난주 방송 때도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코스모학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모학도 제가 이때 상한가 나왔을 때 2월 16일 날이죠. 목요일 날 제가 방송을 했었을 때인데 이 종목이 가본 적이 없는 가격대를 오기 시작하고 테마가 폐배터리 테마를 받는 종목인데 이렇게 테마가 엮였을 때 시장에서 가장 메인으로 엮여 있는 테마가 될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제가 이 이후에도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네. 33,000원 구간에 있던 종목이 불과 2주 사이에 53,000원 그리고 고가는 54,800원까지도 만들어주는 등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미래나노텍 역시도 네. 오늘 구간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만들어 주었고 거래량도 터지면서 이렇게 시세가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리튬 테마가 단기간에 꺾일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 테마에 대한 부분이 순환매가 돌 때 한번 주목을 받은 테마들은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가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계속 2월 달에 AI 갈 것이다 얘기했었는데 AI 많이 올랐죠. 네. 오르고 나서는 제가 매수하면 안 된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지금 신규 접근하는 거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나노텍 같은 리튬 관련주들도 지금 막 시세를 내기 시작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누락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포스코 케미칼 납품하며 리튬 관련주를 묶여서 오늘도 이런 역사적 신고가 기록하고 23%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1월 26일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리튬 테마 순환매 1, 2주가량 더 지속된다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역시나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로 적풍 전문가님의 모델을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터리주들이 좀 가다가 네. 좀 꺾이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돈이 들어가나 이제 보다 보니까 네. 저출산주들이 많이 좀 가더라고요. 네, 오후부터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움직이게 됐는데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지금 0.75니까 안 낳는 아이를 갖지 않은 그런 부부들이 엄청 이제 많은 거고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계속 떨어지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외신도 우리 한국의 이 저출산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한국이 주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 저출산 고령화의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이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수치가 늘어난 속도가 일본을 뛰어넘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연구 대상이 되고 왜 이렇게 한국은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참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에 이 수치를 받아들고 이거는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내가 이제 저출산 회의를 주재를 하고 또 담당자들에게 이제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꿈비라는 종목이 급등을 좀 했는데요. 네. 이 종목이 처음에 상장을 2월 9일 날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뭐 맘카페들이나 네. 이쪽에서부터 많이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꿈비라는 회사가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이게 아이들용 가구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다 보니까 이쪽 관련 업계에서는 좀 신선한 그런 재료였겠죠. 그래서 주가가 상장했을 때 이미 10,000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3만 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이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주변에서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그 뭐 돌잔치나 네. 이런 걸 하는 어떤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 돌잔치 제품들을 유통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네. 요즘엔 아이가 없지만 네. 하나 둘 낳은 아이들한테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VIP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VIP가 이제 뭐 베이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투자 성향들 때문에 아동용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백화점에서 이 아동 코너를 조금 확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출산주들, 오늘은 이제 꿈비가 좀 많이 올랐고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렸던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도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었는데 아직 여기서 끝날 종목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된 회의가 앞으로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꿈비도 저는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메디앙스나 뭐 아가방이나 또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투자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전 발언까지 나오며 오늘 저출산 테마주 오후부터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 출산율은 낮지만 한두 명의 아이에게 여러 지원을 더 많이 하면서 아동용품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말해주시면서 이런 저출산 관련 주 계속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 전략을 얻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백승화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사실 이 종목은 뭐 네. 다른 전문가님들도 맨날 말씀을 하시는 종목이라서 네, 거의 제가 매일 듣는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에코프로가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면서 네. 굉장히 또 가지 못한 길을 계속 가고 있다.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원래 2월 2일 이 부근만 해도 시총이 이제 주당 단가가 12만 5천 원, 9천 원, 13만 원이 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시가총액이 3.4조, 뭐 3조 4천억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거의 이 시가총액 2배 이상이 증가하면서 지금 33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13만 원 하던 종목이 33만 원까지 올라왔다. 거의 250%에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지수가 종목들은 떨어지는 종목들이 더 많은데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가총액 상위 종목들 두 개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또 셀트리온도 서정진 회장 이제 복귀하면서 엄청나게 올라왔죠. 시가총액 상위 몇 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지수 왜곡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코스닥이 지금 다른 종목들은 다 떨어지는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 개만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도 나타날 정도다. 에코프로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죠. 원래 22년도에도 계속 좋았습니다. 그런데 22년도 1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던 주가가요. 보통 이제 뭐 11만 원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15만 원대 올라가면 22년대는 고점이었었는데 지금 이 영역을 불과 한 달 사이에 다 돌파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저는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를 매수 접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 보유자분들은 뭐 당연히 계속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1선 내지 21선 이탈되는 것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2차 전지가 꺾이지 않는 흐름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시장 조언들 얻으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비오루트에서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다른 2차 전지, LNF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이런 에코프로 과연 줄주가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최고가 썼습니다. 33만 6천 원까지 올랐는데요. 실적은 좋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만큼 매수 접근은 어렵다. 보유하셨다면 10에서 21선 이탈 여부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자고 말해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로 해주실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사람 네, 있죠. 파월. 네, 별명이 이제 슈퍼 파월이라고. 네. 진짜 이 사람 입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금리를 얼마만큼 올릴 것인가 이 얘기를 함에 있어서 시장 자체가 진짜 0.25%를 올리면은 뭐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고 0.5%를 인상할 수도 있다. 금리 상단이 뭐 6%까지 열려 있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 하면은 갑자기 뭐 시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파월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연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이 파월의 입을 주목해봐야 된다.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바로 올라갈 만한 급등주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자세한 전략들 이제 방송 오셔가지고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밤에 하원 의원을 출석을 해서 발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8월 2배에 주목하라라는 주제와 함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죠.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백승화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7일에 매수했던 인지컨트롤스,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7거래일째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지난 방송 때 이미 목표 수익률 달성을 했고 그때 전문가님께서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10,000원에서 12,000원 선까지도 공략 가능하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제 오늘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말 해주실까요? 네, 배터리가 지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컨트롤스는 오늘도 상승이 나왔고 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흐름이 좋았고요. 수급도 좋고 지금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주가는 저는 10,000원에서 한 11,000원 많이 잘 더 간다고 하면 네. 12,000원까지 열려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분명히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참 또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이런 것도 좀 반복하겠죠.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제가 인지컨트롤스 한번 공략했을 때도 갑작스럽게 10월 달 말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올랐던 구간이 있어요. 그게 한 1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상승 과정에 있는 종목이니까 이미 익절하신 분들은 추후에 음봉이 나오거나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한 9,000원 이하에 있는 가격이라면은 매수 가능한 가격으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인지컨트롤스 목표가 10,000원에서 12,000원 선 열려있긴 하나 이런 조정 상승이 나올 것이기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익절하신 분들께서는 추후에 눌림 조정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이 배터리 관련주 캠트로스인데요. 오늘 장중에 8% 상승했고요. 윗골이 달면서 마감을 했지만 최고가 수익률 10%로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달성을 했네요. 네, 그때도 이제 월요일 날 단기주에 대한 이렇게 요구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럼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해서 네. 딱 드렸던 게 이제 캠트로스였고요. 어제도 아침 시가 대비해서 상승이 한 5% 이상 발생을 했고 오늘은 이제 가격으로 제시해드렸던 11,500원을 돌파를 하면서 목표가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수급을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나가지 않고 아직도 계속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전체적인 이 배터리 관련주나 이쪽 흐름들이 약간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약간 좀 약해지고 있는 부분인데 캠트로스도 그렇고 아까 인지컨트롤스도 그렇고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직 흐름들이 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캠트로스는 만약에 지금 또 공략을 하시기에는 이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닌데 화요일 날 아침 시가가 한 1,800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까지 내려오면 한 번 더 저는 한 뭐 3%, 5% 정도의 단타는 단기 투자는 또 할 만한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만약에 재공략할 타이밍이 또 온다고 하면 우리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요건 또 잡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스 목표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좀 공략하기 좋은 구간은 아니고 제 공략 시기에 전문가님의 노란톡에서 자세한 전략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3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 현대공업입니다. 오늘 장중에 2.51% 상승했는데요. 현대공업은 또 어떤 전략 추가로 주실까요? 네, 요즘 이제 배터리주들이 워낙에 잘 가면서 네.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까를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고 실망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죠. 테슬라 쪽은. 네. 근데 요즘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냐면 테슬라는 기대치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실망감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한국에서 내수도 살아나고 있고 또 수출도 잘 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좀 주목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월에 그 10일 단위로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쯤이 되면은 뭐 이르면 토요일 정도에 이번 3월 달에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어떤 물품들이 수출이 많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분명히 자동차 쪽에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배터리의 열풍이 자동차주, 특히 친환경차인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주 쪽으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공업은 여전히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니까
추천가 대비해서 뭐 많이 밀린 것도 아니고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10% 드린 그대로 저는 네.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이 현대기아차 주목받는 분위기 조성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코스피 시총 상위주 중에서 기아차가 빨간불 켜내며 마감을 했는데요. 수출입 지표 발표 이후에 자동차 증가세가 확인될 경우 테마의 흐름이 이런 2차 전지에서 자동차로 옮겨올 수 있다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2일에 매수했던 세부 MBC입니다. 저평가 기술주로 원전, 반도체, 네옴시티와도 묶인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세부 MBC는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요즘에 이제 사우디 쪽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요. 네. 그리고 원전도 오늘 장중에 의외의 다크호스 종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전주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이 세부 MBC는 실제로 사우디의 사업을 이미 진출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과거 제가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제 보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추경호 부총리께서 이제 사우디 재무장관을 면담을 하면서 네옴시티와 또 수소와 스마트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장중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원전 쪽에서는 이제 폴란드 원전 소식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뭐 G2 파워 같은 종목도 올랐고요. 또 에너토크도 오늘 장중 상승이 좀 있었어요. 세부 MEC도 실제 원전의 건설에 참여했던 원전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테마로서 한번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MEC는 예전에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올해 초 그리고 2월 말쯤에 바닥에서 사셨던 분들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8,000원 초반 대비 10% 구간인 한 9,000원, 10,000원 사이에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 네. 매도 시점이 되면은 우리 또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잘 털리지 마시고 뺏기지 네. 마시고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부 ABC 원전 테마로 시세 나올 수 있다 말해주시면서 좋은 기업이기에 모아가는 전략으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AS 도와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자세하게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호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죠. 3월 3일에 매수했던 원가의료 관련주 인성정보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 더 추가로 해주실까요? 제가 이거를 이제 네. 카톡방에서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하고 그날 시간의 상한가에 가서 네. 방송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이제 노란톡방 오셔서 얘기 나눠보시면서 이제 매매 전략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매수가 드리고 나서 조금 올랐었다가 빠졌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 사실 큰 부담이 있는 자리는 아니고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원격의료 관련주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뭐 소아 이런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한 부분도 언급 많이 나오고 있고 출산율 부분 얘기하면서 소아과 24시간 대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언급도 나오고 예전에는 코로나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아니죠. 코로나가 아니고 원격의료. 전반적인 복지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의료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추세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크게 겁먹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노란톡방 오신 분들은 전부 수익 실현하셨을 거예요. 수익 실현하셨을 건데 다시 한번 맥점자리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21선 정도만 내려오지 않으면 괜찮다. 2,350원 정도 대응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추천 주신 날 이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다음 날도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좀 톡방에서 자세한 전략 주신다고 말해주셨는데요. 현재 조정받기는 했지만 부담스러운 하락은 아니고 올라갈 자리 열려 있다. 그대로 보유 의견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17일에 매수했던 비덴트입니다. 매수가 3,985원이고요. 오늘은 좀 조정받으며 3,500원 선으로 마감했는데 비덴트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비덴트 말씀드릴 때 비덴트라는 종목 자체가 네.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비트코인이 당시에는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었고 네. 3천만 원대를 막 돌파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도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밀렸어요.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 워낙 요동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2,100만 원이 2월 달, 1월 달에 최저점이었고 2월 달에 최고점은 3,200만 원, 3,300만 원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저점 대비해서 50%가 넘게 오른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만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3,200만 원대에서 2,900만 원대로 내려왔고 약 10% 정도 내려오니까 비덴트 역시도 조금은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고점이 37,700원이에요.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 자체가 이 4,000원 아래 구간대 3,985원에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거의 바닥 구간에서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큰 흐름을 보면 바닥 구간에서 그냥 뭐 물에 잠긴 게 무릎 아래에서 매수하셨다라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감소하면서 파월의 입에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봐야 되고 미 증시 흐름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비덴트는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거는 일단 권유는 드리지 않고요. 매수하셔서 만약에 조금 손실 중이다 하시는 분들도 가지고 계시면 다시 올라올 만한 종목이니까 그 부분은 좀 편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최근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 조정 받으면서 함께 움직이는 비덴트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구간이 좀 바닥 구간인 만큼 염려는 좀 덜어두시고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8월의 발언 그리고 미증시 흐름의 이런 거시적 부분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3일에 매수했던 AI 관련주 알체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후부터 조정받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최고가 수익률 42% 달성을 했기에 보유자 영역으로 설명 주셨거든요. 네,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방금 놀란 게 네. 앵커님은 이제 다른 전문가님들도 다 봐보시고 할 텐데 그 기억을 정말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메모를 해놓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체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네. AI 이미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 자체가 이미 바닥 구간에서 40% 이상 거의 50%까지도 오른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리가 지난주 이제 목요일 자리였는데요. 그 이후에 떨어지고 있죠. 지금 AI가 당장 매수하기는 또 좋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은 AI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쪽으로 테마가 옮겨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메인 테마들 계속 자본의 흐름이 돈의 흐름이 옮겨나오면은 그 이전의 테마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떠넘기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이 위에서 물려가지고 또 떨어지면 손절 못하고 손실폭 커지고 이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매수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수익 실험 더 많이 하셨으면은 이제 다른 종목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알체라는 지금 당장은 매매할 영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제 맥점 자리 나오면은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나와서 이제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은 매수하시면 안 된다. AI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꼭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가 수익률 40% 넘게 달성한 종목으로 보유자 영역으로 말해주셨습니다. AI에서 2차 전지, 리튬으로 테마가 옮겨오고 있기에 역시나 매수 구간은 아니고 추후에 재전략 시 이 톡방에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2월 14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입니다. 실적도 좋고 대장주라고 좋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장중이 9% 올랐고요. 월요일부터 상승세 나오면서 최고가 수익률 25% 넘게 달성한 종목입니다. 모트렉스는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사실 방송에서 추천하면 안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 네. 이 상승률 자체가 정말 무시무시한 정도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AI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의 대장 테마가 2월 달에 이제 AI와 2차 전지였는데 이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2차 전지가 자동차잖아요. 자동차와 AI가 엮였을 때 자율주행 쪽으로 엮일 수 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자율주행이 다음 대장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역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거래량도 계속해서 실리고 있고요. 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이 연 최고가 25,900원까지도 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영역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25,900원까지 매물이 없어요. 지금 올라가는 거를 방해할 수 있을 그런 저항 장애물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 내려오면 음봉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제가 추천드린 가격 대비해서 20%가 넘게 상승을 했지만 지금도 매수해야 된다. 저는 25,000원 돌파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모트렉스라는 회사 자체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랑 이제 애플 카플레이 이 서비스를 또 인증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기업들 하면 좋아하잖아요. 구글, 애플, 삼성 이런 거 엮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뉴스에서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올라간다는 게 지금 이 종목이 얼마나 힘이 센지가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모트렉스는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오늘 방송 처음 시청하신 분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꼭 한번 나중에 한 주라도 매수해놓고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은 꼭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도 모트렉스를 꼭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또 꼭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네. 이 모트렉스 AI와 2차 전지 모두 묶이면서 자율주행 관련 대장주로 무시무시한 상승률 보이고 있다 말해 주셨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호평 분석도 있었습니다. 거래량 계속 실리고 있고 고가 갱신하면서 25,900원까지 상방 확실하게 열려 있다 말해 주셨고요. 응봉에서는 분할 매수 지금도 가능하다고 좋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2월 24일에 매수했던 MS 오토텍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지난 방송 때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해 주셨고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강세 나오다가 오늘은 소폭 조정받고 있는데 최고가 수익률 20% 가깝게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메인 테마가 2차 전지였잖아요. 네. 2차 전지가 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2차 전지가 그냥 이제 배터리 충전하는 게 결국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전기차의 부품으로 2차 전지가 부각을 받는 것이고 리튬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핵심 연료, 리튬 이러면서 엮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2차 전지가 결국 자동차잖아요. 이 MS 오토텍은 현대차랑 기아를 주요 매출처로 하고 있고 자동차에 골격이 되는 차체 부품을 제조한다. 생각을 해보면 이 자동차를 결국 생산하는 양이 늘어날 것이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람들이 이제 생산하고 이제 타지 않고 점점 전기차로 옮겨갈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새로운 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새로운 차를 또 생산을 해야 될 거고 그거를 누군가 사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현대차나 기아에 대한 부분도 부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품주들 꼭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자리가 이 241선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를 다 지워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보라색 선을 보면요. 이 보라색 선 아래 거의 1년 넘게 동안 이 보라색 선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다가 이 제가 추천드린 자리가 2월 24일인데 이 영역에서 이제 돌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보라색 선이 241선. 주가의 1년 이동평균선을 이야기하는데요. 1년에 대한 흐름을 상방으로 돌리는 자리.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영역이다. 2차 전지에서 자동차 부품주로 테마가 옮겨갈 수 있고 적풍호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현대공업이나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된다. 주가 네. 오름세가 굉장히 가파를 수 있고 거래량이 많이 없는데도 올라간다는 것은 거래량이 붙고 뉴스가 터질 때 더 강한 시세가 날 수 있으니까 MS 오토텍 지금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MS 오토텍 현대차, 기아 주요 매출처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전기차 수요 증가와 함께 MS 오토텍도 앞으로 더 부각받을 수 있다. 꼭 주목해 보자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도 관심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얻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파월 의장 제가 네. 아까도 장난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슈퍼 파워를 가진 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입에 정말 어떨 때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세계에서 제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의 입에 굉장히 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채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환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인 모든 세계 증시가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파월이 그거를 가진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수위도 매파적인 입장, 금리를 세게 올리겠다, 긴축을 좀 강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발언을 세게 할 때는 증시가 시장이 바로 영향을 받고 2%까지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는 미증시 떨어진 것 대비해서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네. 선방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저는 사실 2023년 장세를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를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 장세가 또 먹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이런 장세에도 또 먹을 게 많으니까 내일 바로 급등할 종목까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러분들께 수익 전략들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막강한 영향을 가진 이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시장 방향에 대한 주제와 함께 내일 급등 종목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신재생에너지 쪽을 네. 좀 가져왔는데요. 네, 오늘 또 오후에 흐름이 좋아요. 그렇죠. 네. 요즘 오후에 갑작스럽게 좀 시세가 들어온 테마이고요. 태양광 관련주로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을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이 종목은 보면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지금 많이 오른 2차 전지나 또 인공지능처럼 좀 부담스러운 저점에서 막 100%씩 올라온 가격에서 사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번 드렸던 인지컨트롤스 또 이런 것처럼 좀 편하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KC 코트를 가지고 온 이유가 오늘 오후에 무슨 얘기 뉴스가 나왔냐면 환경부에서 2030년도까지 우리나라의 댐 19곳에다가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제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태양광은 알고 있는데 수상 태양광은 뭐지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좀 시장에 딱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소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잘 보셔야 되고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뉴스 나올 때가 아니라 조용할 때도 좀 사 모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KC 코트렐이 저는 이제 관련주로 오늘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KC 코트렐이 특별히 이 수상 태양광의 직접적인 저는 찐 수혜주라고 보는 이유가 이 KC 그룹의 이제 관계사죠. KC 솔라인 에너지라는 요 회사에서 작년에 수상 태양광이라는 정확하게 수상 태양광이라는 요 분야에 관련 특허를 획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저는 정부의 정책이랑 딱 맞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KC 코트렐이 지금은 태양광으로 주목받지만 과거의 재료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탄소 중립 관련주로 움직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SK 쪽에서 미국의 탄소 포집 기업인 에잇리버라는 회사를 또 경영거래 인수하는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M&A에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당장 나온 재료로는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저는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크게 갈 것 같은데 시간 외에도 좀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감안해서 저는 이제 내일 시초가 이하로 분할 매수 그리고 위쪽으로 목표는 5% 정도 목표를 제시해드리고요. 일단 가격으로는 제가 목표가 2,450원을 제시했는데 이건 좀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 노란톡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000원으로 일단 먼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로 KC 코트렐 태양광 관련주 들어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신재생, 이런 퍼스트 솔라나 태양광, 풍력 관련주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환경부의 수상 태양광 설치 소식에 시간 외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태양광과 함께 탄소 관련 재료까지 묶이며 추천 들어봤고요. 목표 수익률 5%, 또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분할 매수하고 목표가 2,450원에 손절가 2,000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종목은 좀 여러분들한테 낯설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의 포인트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미래나노텍 이게 대주주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좀 가지고 와본 종목인데요. 종목명은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종목이 사업을 하고 있는 영위를 보면요. 네. 이제 전자파 장애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즘에 가전에도 명품이 좀 많이 도입이 되잖아요. 네.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제 명품 가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전 제품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새로 바꾸려는 그런 욕망들도 많이 생기고 요즘 또 저도 사실 젊은 사람이지만 네. 젊은 사람들은 이제 기왕이면 좀 비싸더라도 좋은 거 사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또 주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 종목이 22년도에 적자 전환이 되었어요. 적자 전환이 된 이슈를 가장 크게 살펴보면요. 22년도에 다들 가장 크게 이제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이제 원재료 상승, 물류가 잘 안 돌다 보니까 전반적인 원재료 상승으로 이어졌고 인플레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인플레가 많이 나면서 이런 그 원재료 상승이 되는 기업들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맞춰주지 않으면 사실 좀 전년 대비해서 좀 실적이 감소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 네. 지금 팩트셋에서 발표한 S&P 500 기업들도 좀 전년 대비해서 22년도에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좀 감소한 기업들이 많았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살펴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르나노텍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또 관심 있게 볼 만하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바닥 구간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좀 흐름이 누가 봐도 누군가 이 종목을 건드리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 중간중간에 11%에서 15% 이상 갑자기 급등이 나타나고 또 주가를 빼고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캔들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보라색 선 241선을 이제 막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지수가 또 안 좋았잖아요. 네. 이 며칠 지수가 안 좋았는데 이런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이 더 긍정적이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포인트를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가는 내 시초가 보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 1,000억대, 시총 500억대인데 이제 목표 수익률은 10%, 목표가는 이제 3,9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미래나노텍이 대주주인 종목으로 이와 함께 수혜 예상되는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 가전제품 차별화 추세 재료와 함께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상승세 만들면서 241선 돌파 시도 중이다. 지수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까지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내용이지만 슈퍼파워, 이 네.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고 이 사람이 금리를 계속해서 좀 겁을 주는 건지 진짜로 금리를 6% 이상 올릴 건지 이거는 조금 더 분위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단기적으로는 매파적인 입장,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또 무서운 게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선반영이 되면서 이미 조정을 받고 있고 어제 미국장 조정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장세는 사실 더 조정받을 영역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박스권 장세 예상한다. 박스권 장세 속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 굉장히 크게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익 부분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란톡방 오시고 이제 같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그런 종목들 잡아갖고 수익 많이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